어기는 과정에서 유리가 뒤틀림 현상이 생깁니다. 깨지면 수천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람보르기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멋있는 차, 슈퍼카. 보통 보면은 람보르기니 차량이 도로 위에 지나간다 그러면 저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을까? 다 오픈하고, 진짜 뭐 오픈카의 아주 뭐 우상이죠. 슈퍼카의 우상 람보르기니. 그 중에서도 에보 스파이더 차량은 차량 가격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저 람보르기니 에보 스파이더 차량의 시공할 필름은 어떤 필름일까요? 이 차량 운전자분께서는 페부 필름을 선택하셨습니다. 페부는 전통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색을 갖고 있는 퍼플, 에메랄드, 블루 색을 갖고 있는 필름이죠. 아주 강렬한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에보 차량에 페부를 붙인 사례는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딱 이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요. 또 시공을 제가 직접 하면서 뭐 특징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 시공을 같이 하면서 영상 감상해 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크게 밑에가 공간이 점바기 때문에 밑에가 공간이 넓게 됐구나. 페부 필름은 반사가 이루어지는 필름이지만 반사성을 갖고 있다는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썬팅 필름 쪽에서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것이 또 맞는 얘기고요. 한데 이거는 반사가 되는 비금속 필름입니다. 이 필름이 금속성이 있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반사성, 어떤 특정 색을 띠죠. 특정 색을 띠려면 내부에서 반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반사성 있는 물체를 코팅해줘야 그 필름의 컬러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얘는 금속을 집어넣어서 반사성을 띠는 필름이 아니라 코팅을 굉장히 다층 구조로 해요. 450층, 500층, 뭐 350층짜리가 있고 450층짜리가 있고 500층 이상 되는 그 층으로 코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컬러를 내는 방식, 이게 무슨 컬러를 내줄까? 아니면 두 가지 색을 낼까? 세 가지 색을 낼까? 다섯 가지 색을 낼까? 그런 개념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다층 구조로 코팅을 입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일반적인 금속 필름하고 다른 비금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페부 필름으로 휴대폰을 완전히 감싸서 테이핑을 해줍니다. 전파가 튀어나갈 수 있는 공간,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봉쇄시켜서 안테나가, 휴대폰의 안테나의 감도가 안테나가 5개 뜨던 게 4개로 주나 안 주나, 제가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저도 직접 확인을 했고 직접 테스트를 해서 감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비금속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 필름 성형하듯이 성형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또 금속 필름 성형하고 금속 필름을 성형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축이 잘 안 되는 타입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를 열수축하는 다른 필름들처럼 그냥 갖다 대고서는 수축한다고 얘가 그런 모양으로 수축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열을 주면은 열을 머금고 있다가 쫙 펴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옮겨가면서 열이 한 군데 집중되지 않도록 열 수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뭔가 열을 갖다 댔을 때, 히트건을 갖다 댔을 때 퍼지는 양상 자체가 일반 금속 필름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딱 열을 갖다 대보고서는 이상하네? 왜 그러지? 하고서는 막 흥분해 갖고 막 굽다 보면은 수축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막 굽다 보면은 얘가 필름이 이렇게 됩니다. 뒤집힙니다. 그러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하시되, 기본적으로 열을 수축할 때 사용하는 열을 전체적으로 분산시켜라. 그다음에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계속 이동해라. 라는 그 세 가지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를 조금 더 극대화해 갖고 천천히 꽂으면 열을 머금고 있다가 지가 쫙 펴집니다. 네. 그럼 이런 필름의 열 수축을 할 때 히트건의 그 온도는 몇 도로 주나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히트건의 온도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항상 최고 온도로 해서 시간을 줄여라. 그 대신에 필름에 닿는 온도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얘가 낮춘다고 해서 필름의 온도가 낮춰지는 건 아닙니다. 온도기 히트건을 430도를 주고 가까이 되면은 필름이 닿는 온도는 200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히트건의 온도를 630도로 맞춰놓고 거리와 속도를 조절하면 필름에 닿는 온도는 150도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온도를 왜 높입니까? 라고 하면 전체적인 열 성형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이 거리가요 30cm예요. 온도는 630도고.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수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빠르게 가깝게 열을 댄다고 해서 수축이 되는 필름이 아니에요. 일정한 온도로다 넓은 부위로 열을 줘서 전체적으로 이만큼씩 수축을 해줘야 얘가 수축이 다 완성됐을 때 편안한 모습이 됩니다. 예. 수축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예.
에보 차량의 전면 유리 열 성형을 마쳤어요. 예, 마쳤는데 성형을 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그 성형 전에 필름을 세팅할 때 비누칠을 할까 말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필름이 얼마큼 미끄러지는지, 그다음 유리면이 얼마큼 미끄러지니까 대보니까 비누칠을 하지 않아도 미끄러지는 성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비누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성형을 할 때 필름이 수축이 됐을 때 딱 주저앉아 갖고 딱 달라붙는 타입이 아니라 너무 미끄러워서 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를 수축을 다 해놓고 옆쪽을 수축하면 따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얘가 따라오는 성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지니까. 네. 그런데 이런 필름과 이런 유리 조건 하에서 또 비누칠을 해서 더 미끄러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누칠을 왜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미끄러지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잘 미끄러지고 있는데도 거기다가 비누칠을 해서 유리하고 필름 사이에 어떤 층을 만들어 갖고 그 상태에서 성형을 하게 되면 필름이 심하게 수축한 부분이 또 더 수축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필름이 이렇게 뒤틀립니다. 모양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수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이 너무 미끄러워서 필름이 딸려가죠. 딸려가는 바람에 필름이 가로로다 이런 모양이 살짝 생겼습니다. 하지만 요걸 잡겠다고 다시 또 성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미끄러지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육안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또 성형을 하게 되면 과도한 성형이 이루어지고 안쪽에서 스퀴징을 할 때 필름이 자꾸 말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터널이 생기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됐다, 충분하게 성형이 잘 됐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성형을 마쳤고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라칸 에버 스파이더 차량 전면 유리 이 뷰가 전경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한번 비춰주세요. 자, 이 정도 체감이에요. 거의 눈높이로 봤을 때, 수평보다 조금 누워있는 느낌? 팔을 이렇게 넣었을 때, 보이시죠? 팔 깊이가 이 정도예요. 제 머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팔이 닿지가 않습니다. 한 15cm, 20cm가 모자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전면 시공을 위해서 청소하고 필름을 펴주고 그 다음에 스키징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시공상에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예,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팔이 안 닿아. 자, 팔이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누워서 왼손을 집어넣어줘요. 왼손을. 청소도 왼손으로 해야 되고 스키징도 왼손으로 대부분 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룸미러가 있는데 이 룸미러를 띄는 것보다 탈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이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탈착할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람보르기니 차량 룸미러라 하더라도 어기는 과정에서 유리가 뒤틀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 스프링의 정도, 고착된 전도가 비틀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걸 빼겠다고 뒤틀다가 유리가 깨지면 수천만 원입니다. 이건 차 돈이 문제가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면지를 탈거하는 손 기술, 경험으로 먼지가 안 들어가게 그냥 룸미러 탈거하지 않고 그냥 시공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차량은 룸미러 탈거를 하지 않고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워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스퀴징을 할 때 이 플라스틱 스퀴즈를 뉘어서 유리가 있으면은 유리하고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유리에 기스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헤라는 이렇게 살짝 휘어갖고 유리하고 닿는 그 면적 있죠. 면적의 각도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게 휘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 면과 유리에 조금만 돌먼지 같은 게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기스가 갑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연장 선택, 연장을 조금 어레인지해서 쓰는 그런 기술. 요것도 썬팅 기술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스크래핑도 하고 상단에 있는 먼지, 예, 돌먼지, 예, 특히나 룸미라 있는 먼지 관리를 위해서 물도 충분히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스퀴즈로 끌어내려서 먼지를 끌어내려서 항상 고질적인 먼지의 문제, 룸미라 쪽에서 먼지가 흘러내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이제 마쳤습니다. 마지막 청소를 하고 이제 붙여서 스퀴즈를 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전면 유리 이면지를 탈거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면지를 탈거하는 과정은 굉장히 좀 버겁다 그럴까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필름이 팔랑거리거나 또는 룸미러 부분에서 필름에 먼지가 룸미러를 닿아서 먼지가 유입될 수 있고요.
룸미러 안쪽에 있는 보이지 않던 먼지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또 상단 쪽에 있는 부분에서 먼지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면지를 탈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냥 뻗기고서는 먼지 문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뻗기면 쉬운데, 보시다시피 A필러 부분이 유리보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한 3cm 정도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이면지 뻗기면서 필름이 좀 한번 닿으면 먼지가 수십 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면지를 탈거를 해야 되죠. 자, 고개를 밑으로 숙여서 상단에 틈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간격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좌우측 간격을 다 봐줘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테두리를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가스키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차량의 시공을 마쳤습니다. 파란색, 블루색 그 차량 차체색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유리에는 보라 계열의 파브 필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결과물 감상하시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